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존의 질서 체계가 있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영국 혁명부터 배울 거고요. 영국 혁명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청교도 혁명하고요. 아래쪽에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청교도 혁명은 청교도들이 주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고, 이때 청교도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종교를 말해요. 새로운 종교 중에서 청교도라는, 이거 똑같이 그 뭐 하나님 믿고 뭐 그런 종교인데, 그런 종교들 중에서 약간 좀 이념 자체가 막 금욕, 욕심이 없어야 돼. 그리고 뭐 금주, 술 안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종교예요. 어쨌든 이 종교는 대부분이 누가 믿었냐면, 여기 줄 쳐보자. 시민 계급과 젠트리라는 계층들이 믿었어요. 시민 계급은, 시민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지, 영어로 시티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가 발달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니까 시민계급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청교도가 좀 더 발달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젠트리가 뭐냐 하면 이거 여기다 써놓자. 지주층이라고 해. 지주가 뭐냐 하면 땅의 주인을 말해요. 한자로. 근데 얘네는 귀족과 자영농 그 사이 정도의 사람들이었어. 귀족과 자영농 사이. 그러면 아마 너희가 귀족은 뭔지 알 거고, 그죠? 자영농이 뭘까요? 자영농. 뭘까 이게? 자, 한자야. 스스로. 영. 운영한다. 뭐를? 농업을. 그래서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 스스로 농사 짓고 지는 사람. 그러니까 즉 스스로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층인 거야. 그치? 그래서 젠트리라는 계층이 성장을 하면서 이 젠트리와 시민계급이 믿던 종교가 뭐라고? 청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청교도를 믿었을까? 청교도에서는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거든. 그 전에 그런 크리스트교는 돈을 벌고 돈이 많은 거를 죄악으로 여겼어. 돈이 많은 건 나쁜 거야 그랬는데, 이 종교에서는 괜찮아 하니까 이걸 좀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청교도들이었고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배경이에요. 첫 번째 배경은 뭐다? 시민계급과 젠투리의 세력이 세졌다. 두 번째 배경은 왜 혁명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전제정치를 하였다. 그럼 전제정치가 뭘까? 전제정치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정치를 전제정치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청교도들을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들이 믿는 종교는 청교도가 아니었어. 왕들이 거기 앉아. 책 일로 갖고 와. 연결. 왕들이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였거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저런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혁명이 일어난 배경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을 했어요. 시민계급과 젠트리. 두 번째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했다. 요 두 가지 배경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혁명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왕이 이상한 짓을 또 짓을 해. 봐봐요. 첫 번째, 찰스 1세가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을 받고 싶어요. 근데 돈을 받으려면 의회는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사람들인데 걔네가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세금을 부과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의회가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왕한테, 자 이거는 별표할게요. 네모 별표 하나 둘 셋,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의회가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했어요.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그게 자료가 없군요. 이 문서에는 그런 게 있어. 그냥 마음대로 세금 내게 하지 마라,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문서를 냈어. 그래서 왕한테 이걸 제출한 거지. 왕이 만약에 너 이거 사인하면 우리가 세금 낼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출했다 왕한테. 왕은 돈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통수를 치는 거야, 찰스 1세가. 의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돈은 돈대로 받고 약속은 약속대로 안 지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이 필요해서 의회를 다시 모아. 세금 받고 싶은데 이렇게 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회는 한번 통수를 당했으니까 안 낼 거야 버티는 거예요. 안 낼 거야 버티고. 그러니까 찰스 1세 왕은 또 빡쳐. 너네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의회를 탄압하는 거지. 그러면서 싸우게 돼요. 다시 흐름이 어떤 거야. 왕이 자기 맘대로 돈을 받고 싶어. 그랬더니 의회가 그래 이거 사인해, 이거 사인하면은 괜찮아 했는데 오케이 해놓고는 통수를 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터질 때 다시 사람을 모을 때 얘네가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지. 한번 당했으니까. 그랬더니 왕도 빡쳐. 왜 너네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여기도 줄쳐놓자.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자, 말 그대로 의회파는 의회들이고 왕당파는 왕을 지지하는 애들이고, 걔네들끼리 싸우는 걸 내전이라고 하고, 그게 청교도 혁명인 거야. 근데 이때 누가 이겼냐면요, 크로멜이 이겨. 근데 크로멜은요 이렇게 의회파에서 화살표를 쏙 이렇게. 크로멜은 의회파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럼 결국 누가 이긴 거? 의회파가 이긴 거구나. 그렇게 끝난 게 청교도 혁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크로멜 자체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옆에 자료 1이 있죠. 봐봐, 이렇게 엄청 좀 꼬장꼬장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음주, 술 먹는 거예요. 도박, 이렇게 뭐 이렇게 돈 걸고 하는 그런 거지. 배팅하고 이러는 거지. 그런 걸 금지하는 등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독재, 이거 줄쳐놓자. 독재 정치를 했어. 독재 정치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지. 자기 혼자서. 그지? 그 다음에 항해법, 이것도 줄쳐놓을게요. 항해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뭐냐면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에서는 상품을 수송할 때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배만 타라. 이게 무슨 소리냐? 크로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 배만 가지고 해, 이건 거야. 우리나라 배가 아닌 배는 무역이 안 된다. 무역을 제한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크로멜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독재. 약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 반발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처형돼요. 사라져. 아무튼 이 크로멜이 처음에 의회파였고,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면서 이 혁명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결과 중요해요. 빨간색 할게요. 왕을 죽여. 왕을 죽였어요. 그걸 우리가 왕이 없는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표. 왕이 없는 정치를 공화정이라고 해요. 왕이 없이 의회들끼리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줄여서 보니까 선생님이 줄친 것 중에
청교도 혁명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문서와 권리청원 결과예요. 공화정 수립 이렇게. 그리고 과정은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순서를 고르세요. 이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 아,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돈을 맘대로 거들라니까 문서를 냈는데 문서를 오케이 해놓고는 통수 쳐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스토리로 이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가 이제 끝. 청교도 혁명 끝났어. 왕이 이제 없죠. 왕이 없고 그 자리를 누가 다스리냐면 크로멜이 다스리는 거야. 왕 대신에 자기가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왕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엄격한 청교도 윤리, 막 술도 못 먹게 해, 도박도 하지 말라 그래,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독재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라는 땅을 정복하고, 항해법 아까 했던 거, 영국 배만 타고 다녀야 돼, 그런 거, 의회를 해산하고 이러다 보니 너무 센 사람이라, 센 캐라서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아졌어. 그래서 나중에 크로멜이 죽고요. 누가 죽였어, 아무튼 암살당한, 죽었어.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생겨요. 그게 찰스 2세고 이렇게 왕이 새롭게 생기는 걸 왕정 부활이라 그래. 그래서 자, 왕이 다시 새롭게 왕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전에 역사를 봤을 때 찰스 2세가 자기가 좀 정치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똑같은 짓을 해. 얘도 똑같은 놈이었던 거야. 그래서 자, 내려가면 배경 볼게요. 명예혁명의 배경.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둘 다 자기 마음대로 전제정치가 아까 쌤 얘기했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둘 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네를 싫어하는 거야. 이 왕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배경을 보면 의회가 모여가지고 아, 저 제임스 2세 저거 이상한데 저거 쫓아내고 그럼 왕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왕을 거기 자리에 넣어. 근데 그 왕은 누구냐면 제임스 2세의 원래 그 왕이었던 얘의 딸과 남편을 동시에 왕자리에 올려요. 근데 봐봐, 얘네 입장에서는 메리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원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의회가 왕으로 만들어줬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의회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의회에서 잘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보면 공동왕으로 추대되다 보니까 얘네가 의회가 제시한 문서 별표 3개 할게요. 권리장전 별표 이거를 오케이 승인을 하면서 혁명이 끝나요. 이게 명예혁명인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 이 문서가 뭔지 자료 2를 갈게요. 권리장전, 이 문서가 뭔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말이 없어, 자료만 딱 나오고 자료만 딱 보여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공통으로 들어있어. 의회 동의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의회 동의 없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핵심이 뭐? 얘네가 동의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거지? 그래서 요런 말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왕이 뭐 하지 마라, 왕이 세금 징수하지 마라, 왕이 군대를 징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뭐다? 권리장전이에요. 그럼 권리장전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명예혁명.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명예혁명이 뭐다? 왕 2명이 공동왕으로 되면서 이 문서에다가 사인을 했던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 문서의 핵심은 뭐다? 왕보다 의회가 만든 법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왕 너의 힘보다는 우리 의회가 만든 법이 더 우선이야. 그러다 보니 이 문서를 사인한 이후부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왕권이 이제 약해져요. 의회가 세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그런 정치를 하는 거야. 영국은 대통령이 없어요, 얘들아? 알아요? 민결이도 알아요? 영국은 왕이 아직 있지. 왕이 아직 있어. 여왕도 있어요. 근데 걔네는 그냥 약간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냥 명예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의회가 중요한 거야. 이게 영국하고 일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이 그렇게부터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인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영국혁명은 이제 끝이에요. 보세요. 두 개가 있었어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있었어요. 청교도 혁명은 문서가 권리청원이랑 결과가 공화정이었고, 명예혁명은 문서가 권리장전이고, 이제는 명예혁명 이후로는 왕은 살아있잖아, 그지? 왕은 살아있는데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를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이것도 별표.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영국이 엄청난 정치적인 발전을 하는 거야. 앤 여왕이 땅도 병합해서 대영 제국을 수립하고, 앤 여왕이 죽고 나서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가 즉위했는데, 이건 이제 스토리를 자세히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고등학교 가서 세계사를 선택을 하면 이걸 자세히 배우는데, 어쨌든 독일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독일 사람이니까 영국에 대해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약간 관심이 없어. 왕 자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왕은 있어. 군림하는데 왕은 있지만 통치는 하지 않는다 라는 영국식 정통이 형성돼서, 이때부터는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의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서 하고 잠깐 뒤에 문제를 풀고 올게요. 계속하면은 헷갈려. 영국을 먼저 끊어서. 자, 뒤로 후룩 가서 얘들아 13쪽을 보세요. 13쪽을 보세요. 13쪽에 얘들아 1번하고 2번하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첫 번째는 기억. 1642년 영국에서 누가 내전에서 승리했냐면요. 의회파. 그치? 렉이 생기네. 의회파가 내전 승리해서 공화정을 수립한, 공화정이 딱 나오면은 뭐냐면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두 번째, 얘는 누구예요? 항해법 하면 누구? 크로멜. 이거 두 왕이 공동이다 하면 뭐지? 권리장전. 이렇게 하는 거야. 뒤로 갈게요. 뒤에도 문제를 잠깐 풀고 오자. 이번에는 1번부터 6번까지 한 페이지예요. 선생님이 몇 분 시간 줄 테니 협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래요. 이거 보니까 왕이 일단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다가 청교도를 탄압하고 어쩌고니까 이게 뭐야? 청교도 혁명이죠. 청교도 혁명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맞은 걸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청교도 혁명은 우리 암기할 때요. 문서 하나 이름이 청이 들어가 있어. 권리, 청원.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 이거는 사실은 결과가 되는 건데, 그치?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관련된 거를 골라줘야 되고, 2번이 보자.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는 뭐냐면 이제 청교도 혁명 결과를 고르라 했으니까 결과는 왕이 죽었어요. 그걸 공화정이라고 했어요. 1번. 3. 다음 설명한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의회파를 이끌었고, 찰스를 처형한 사람 크로멜이고, 크로멜. 이 사람이 두 개 있었어. 그치? 독재 정치를 하고 항해법을 했어요. 답은 2번. 4번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해가지고, 이에 맞서서 의회는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제임스 2세의 딸내미와 남편을 공동왕으로 해서 4번 있지. 4번. 5번.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이것을 제출하여 찰스 1세의 승인을 받아서, 찰스 1세는 처음에 나왔던 왕이니까 청교도 혁명이라 권리청원 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의회가 메리와 윌리엄에게 사인하게 했던 것은 권리장전 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에 6번. 중요해 되어 있지. 중요해.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아까 줄친 것처럼 의회 동의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의회 동의 없이 이렇게 나오고, 지 마음대로 법을 할 수 없고 세금도 거둘 수 없고 군대를, 이거 권리장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오늘의 두 번째 마지막 주제는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미국 혁명부터 나오죠? 미국 혁명이 좀 더 내용이 쉬우니까 미국 혁명부터 할게요. 프랑스부터 하려 했는데 미국 혁명부터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미국 혁명이에요. 자, 미국에서는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의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었는가 이런 거야. 미국은 원래 미국인들이 너희 원래 미국이 영국인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인 거 알지요?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 인디언이라고 들어봤지?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왜 건너갔는가? 영국인들은 왜 건너갔는가 하면은 이제 배경이 이건 파란색으로, 조금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이유로 건너갔어. 응? 뭐라고? 종교의 자유. 그 말은 영국에선 종교 자유가 없었나 봐. 그치? 근데 아까 했잖아요. 영국에서 종교 자유가 없었지. 왜냐면 왕들이 막 청교도 탄압하고 그랬으니까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거야. 대서양을 타고 건너갔더니 미국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주하고 살았어요. 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북아메리카 동쪽 지역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13개 식민지라고 하고, 식민지라는 거는 영국이 먹었다 이런 뜻이야. 영국이 그 지역을 먹었다. 그래서 다스리고 살았다. 근데 처음에는 영국은 여기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건너간지도 몰랐고 건너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살 때 독자적으로 의회도 만들고 간섭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바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왜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영국이 영원한 라이벌인 프랑스와 7년 전쟁, 7년 동안 하는 전쟁을 벌이거든. 근데 전쟁을 하면은 얘들아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했어. 돈이 필요한데 자기 땅에서만 돈 걷기엔 돈이 부족해.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고 있더래.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관심도 안 갖다가 여기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너네도 영국인잖아. 영국한테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얘네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하니까 막 빡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뭐다? 영국 식민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요거 하나 줄쳐놓자.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 정책. 이게 우리 그 절대왕정할 때 했었죠. 지난 시간에. 중상주의가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돈을 많이 이제 받기를 원하는 정책인데,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니까 세금 걷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설탕, 차, 이건 마시는 차, 티예요, 티. 영국은 홍차 많이 먹으니까 요런 거에 다 세금을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인지세법은 뭐냐면요, 종이, 편지 이런 거에다가 그걸 쓸 때마다 다 세금을 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메일 세대라서 모르는데요, 선생님 때는 편지를 이렇게 쓰면은 우체국에 가서 우표 이런 걸 붙여야 돼. 그러면 그 우체국에 그 사람이 막 전송을 직접 가서 집집마다 배달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 붙이는 게 돈 드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얘네도 영국에서도 뭐 글 하나 써서 뭐 할 때 편지 쓸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내던 걸 내려니까 빡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자, 배경이에요. 이제 흐름.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은 이제 독립을 하겠다는 거지. 식민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를 거부해. 당연하지, 그치? 안 내다가 내라 하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빨간색 할게요. 보스턴 차 사건 별표. 보스턴 차 사건은 보스턴이라는 미국의 도시에 정박되어 있었던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차가 실려 있었어. 그 차를 얘네가 다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막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난동을 피웠던 어쨌든 사건이야. 그래서 영국 정부가 그 얘기를 들어. 황당하죠. 그래서 강경 대응을 하는 거야. 가가지고 탄압하고 누가 했어? 나와! 이래가지고 막 잡아서 막 뭐라 하고 보스턴 항구도 봉쇄하고 이러니까 식민지 사람들도 빡쳐. 그래서 여기 줄 쳐놓을게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걸 대륙회의라고 하고, 그걸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넘어갈 것인가, 영국과 전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간다. 전쟁을 할 거야. 옆으로 갈게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오른쪽 페이지. 자,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 군인이 충돌. 이게 뭐냐면 민병대는 뭐냐면 그냥 백성민자의 군대병자죠.
그치? 그냥 자기들끼리 지키는 뭐 예비군 같은 그런 진짜 정식 군인이 아닌 그런 군인들하고 영국 정식 군인하고 싸워요. 그 전투 이름이 렉싱턴 전투고, 그냥 동그라미 정도만 해놓자. 그러면서 저 렉싱턴 전투로 시작을 하는 거야. 저 전투가 독립전쟁의 시작이 된 전투예요. 그래서 싸워. 그리고 식민지 대표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인들은 대륙회의에서 대표를 뽑아요. 어쨌든 리더가 필요하니까. 그 리더가 조지 워싱턴, 미국의 1대 대통령이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 정도는 상식으로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친구들한테 야, 너 미국 대통령 1대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너 대답해야지. 조지 워싱턴이야. 이런 식으로.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아니었고요. 그냥 군인들의 대표로 뽑힌 거야.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별표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해요. 우리 아까 영국에서는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문서가 중요했죠. 미국에선 이게 중요해. 미국의 독립선언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이에요. 영어 원문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 평등.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천부인권이라고 해요. 거기에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동의로, 이게 국민 주권 뭐 이런 말들이 여기 다 담겨 있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선생님 줄 치는데 줄 쳐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줄 쳐봐봐. 아래쪽에 평등권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쏙, 아랫줄에 두 줄 내려가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아랫줄에 쏙. 그 다음에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해서 여기 쭉 국민 주권에다가 쪽. 그 다음에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게 천부인권의 쪽. 마지막으로 어떤 정부라도 이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저항권 쪽. 요렇게다가 줄 쳐놓을게요. 저러한 이념들이 다 담겨있는 문서가 독립선언문이고, 저러한 이념들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 헌법의 제일 첫째 줄에도 저런 말이 그대로 있는 거야. 모든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법 내용 자체가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쳤어요. 나중에 영어 원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거예요. 알겠지, 민결아? 그래서 저런 게 중요하고, 저 독립선언문이 나오면 저거는 미국 혁명인 거야. 저런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독립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미국인들이 열세했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엄청 또 전투를 막 전략을 잘 짜가지고 활약을 하고, 또 프랑스가 영국과 라이벌이니까 프랑스가 이 전쟁을 지원해줘가지고 요크타운 전투라는 곳에서,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줄쳐놓자. 이거는 약간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전투에서 식민지군이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거든요, 거의. 그래서 처음 전투 시작했던 게 렉싱턴이고 승리했던 게 요크타운인데, 저걸 승리하면서 이제 끝나가지고 영국이 이제 손을 드는 거야. 그래, 너네 독립해라. 그만하자. 그래서 손을 들고, 그 손을 들게 된 조약이,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리 조약이고요. 파리 조약에서 독립을 인정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혁명의 결과로 우리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게 돼. 연방제는 미국에서만 하는 거고, 국민주권, 상권분립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권분립 너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나누어 다스린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여기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국민주권 아까 했던 거야. 모든 주인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고요. 연방제는 거의 이제 미국에서만 하는 거고, 미국은 봐봐,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거는 그 연방제에 대한 지도는 아닌데 이렇게 엄청 크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의 크기가 이거 하나보다 작아요. 우리나라 크기가 이거 하나보다 작다고. 이거 하나보다 엄청 크거든. 근데 이렇게 미국이 다 주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가 있고 얘네들끼리 법이 서로 다르고 얘네들끼리 따로 자치적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지. 이런 걸 연방제라고 해. 자기들끼리 이제 자치적으로 통치하고 사는 거. 저러한 전통을 미국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미국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미국 USA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부르잖아. USA가 그게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된 거고, 그게 이게 한글로 이거야. 아메리카 합중국, 영어로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이거 줄 쳐야 돼요.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별표. 여기서 핵심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야. 민주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공화국은 아까 누가 없는? 공화제가 뭐였어? 왕이 없는. 그러니까 왕이 없네요. 왕이 없다는 거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대통령으로 아까 나왔던 그 사람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혁명의 어떤 의의가 있었냐?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혁명이자 파란색으로 자유와 평등 인입 시민혁명이며, 뒤에 나오는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쳐요. 프랑스 혁명은 이제 우리가 지금 프랑스 올림픽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좀 달라 성격이. 약간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하고 영국 혁명은 다 성격이 다르지. 영국 혁명은 해보니까 뭔가 왕한테 저항하는 느낌, 미국 혁명은 독립하는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프랑스 혁명은 신분 제도를 없애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미국 혁명 이후에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봐봐봐. 독립 이후에 미국은 땅을 개척해요. 서부 개척의 역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원래 미국의 역사는 아까 지도 본 거 요 정도야. 원래는 요 정도에서 출발했어. 요쪽 끝에서. 여기서 왜 여기서 출발했냐면, 이쪽 건너가면 이쪽에 영국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거든.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계속 먹어가는 거야. 먹어.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서부 진출 역사라고 하고, 이쪽에 원래 인디언이 살았어. 인디언을 계속 쫓아내는 거지. 죽이거나. 그런 역사를 서부 개척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을 남부 지역, 동부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서부 지역이라고 하거든. 근데 미국은 동부, 서부가 역사가 되게 다르고 분위기가 되게 다르대. 이쪽엔 너희가 아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뉴욕, 워싱턴 들어봤지? 이제 플로리다 이런 도시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LA,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약간 좀 느낌이 달라, 그쪽이랑. 아무튼 이런 역사를 서부 진출의 역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끝으로 이제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남북전쟁 별표 2개 할게요. 시험에 잘 나와. 남북전쟁은 미국인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미국인들끼리. 왜 싸우느냐? 배경은 남부와 북부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남부인들이 사는 방식과 깜짝이야. 남부인들이 사는 방식과 북부인들이 사는 방식이 달랐는데요. 남부인들은 농장을 경영했어요. 너희 뭐 사탕수수 농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미국에서 농장은 규모가 엄청 크거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농약 뿌린데 막 못 뿌리는,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대농장을 경영을 했고, 북부는 공장이 많았어요. 상공업이 발달했어. 자, 그러면 이게 배경이 되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달라. 잘 봐요. 당연히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농장이 있다는 건, 이 농장에서 누가 일을 할까?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땅 주인이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누군가를 써먹겠지. 그래서 농장에서는 노예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노예제로 가야 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들이었다. 그래서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얘네들은 무역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무역, 무역은 자유롭게 해라. 경쟁 좀 하자. 대신에 노예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북부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은 당연히 노예보다는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는 필요 없어요. 노예제 폐지. 노예제 폐지하자. 대신 우리들이 만든 물건은 보호해달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거를 힘들어 하던데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배경만 보고 이해하는 거야. 그치? 남쪽은 농장이 많으니까 노예가 필요하고 무역에 관심이 없구나. 북쪽은 공장이 많으니까는 노예는 필요 없고 보호무역을 해야 되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흐름에서 서로 이제 막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배경은 전개는 링컨이라는 들어봤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링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노예제를 반대했던 북부 사람인 거야. 그럼 북부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인들은 불안한 거지.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제였지. 아까 그 큰 땅덩어리가 주별로 다 묶여갖고 살았잖아. 그치? 근데 그 주를 탈퇴하겠다고 한 거지. 우리끼리 따로 살겠다. 왜?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들한테 뭔가 압박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남부가 탈퇴를 하고 그러면서 북부를 먼저 처음에 선제 공격을 하거든. 그러면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돼요. 발발. 다시 흐름이 뭐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했던 남부 사람들이 몇몇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게 흐름인 거야. 그리고 중간에 링컨이 아주 중요한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거를 발표한 게 할게요. 이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노예는 미국에서 이제 노예는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은 여론이 좋았어. 와, 미국이 저런 결정을 했다고? 이랬는데 남부인들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북부가 남부하고 더 전쟁이 좀 격화되고, 근데 북부는 이거 이후로 반격을 일으키면서 게티즈버그 전투라는 곳에서 북부가 승리를 해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요. 북부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전투를 총 3개 배웠는데요. 렉싱턴 전투가 있었고, 요크타운 전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기 나오는 게티즈버그 전투가 있는데, 이 게티즈버그만 뭐다? 남북전쟁인 거야. 너희가 배우는 역사에서는. 그죠? 나머지 2개는 위에 나왔던 독립운동인 거고, 그러면서 남북전쟁 이후로 굉장히 미국이 성장을 해서 지금의 세계 1번의 역사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